그래서 오늘 그 BH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다 차분차분 보시죠. 7월 15일부터 해서 이제 그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역순으로 수익 그 설정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윤정두는 네이버나 조선닷컴에 인물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고 책 12권 쓰고 우리나라 전 케이블 또 전 공중파 다 나가서 케이블 같은 경우 시청률 1위 다 갱신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33년 된 증권 카드라는 거죠. 럭키 증권 카드. 그리고 2007년도에 7,681% 10주 만에 그렇게 해서 오른쪽 화면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고객분들 순위까지 다 넣어드린 겁니다. 이런 수익들을 다 잡아 가셔야죠. 요거는 이제 수익률 대 타이틀에 포함을 안 시켜놨는데 SBS, CNBC하고 대신증권하고 해서 SBS, CNBC가 전문가분들 한 4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전 대회를 열었죠. 거기서 윤정두가 당당히 1위 1억 계좌 가지고 2,800만 원 실전 계좌입니다. 실전 투자예요. 뭐 와우처럼 뭐죠 그 무슨 계좌로 그러죠? 모의 계좌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MTN 방송에서의 종목 소형주가 없죠. 극대형주로 NC소프트가 이때 19만 원대였어요. NC소프트의 목표 주가 40만 원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는 게 이때입니다. 뭐 LG화학,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다 마찬가지고 이게 2016년도 서울경제TV 전부 뭐예요?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거는 마찬가지로 2018년 박스경제TV, 아시아경제TV였죠. 그 당시에 전부 시가총액 1조짜리.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속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군들만 잡아낸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창피해요. 3월 이후에 박스경제TV 1년 만에 다시 나가서 3월달 기준에 이런 종목군들의 내용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1조 미만 창피스럽죠. 근데 이제 요 종목군들 이외에도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종목군들 이런 종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기준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BH 같은 경우 일봉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그 모양이 나오는데 요 기준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장초 상황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해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이 BH 같은 경우에 개장 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2,600원까지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요 그림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지금 그 해드리는 거. 요런 기준이 되는 거죠. 요런 기준. 요런 기준이. 이 기준에서 꼬리를 달고 돌리는 그 흐름이 나올 때 그러면 캔들 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캔들이 이만하죠. 지금. 이만한 크기란 말이에요.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움직이던 캔들 크기 대비 커요? 안 커요? 크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치형의 기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망치형의 그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오늘 기준에 망치형의 설명이 있었는지. 그래서 망치형을 쉽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망치형이 떴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망치형이 떴을 때 그게 교수형인지 망치형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못 따라붙는다면은 그렇다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에 대한. 오늘 기준에서는 없는데 그러면 전 거래일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그 전일 교육자에서 그렇게 해서 망치형이 뜨면 분명하게 전제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윤정두가. 어제 원고에 있나요? 어제 원고에? 어차피 보여드릴 때 교육을 해드려야 되니까 망치형이죠. 분명히 써놨습니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하락 추세 지속. 근데 5에서 10거래일이 아닌 작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3에서 5거래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1에서 3거래일. 왜? 하루 변동폭도 뭐 몇십 %씩 나와버리는 장세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 저점의 인식이 잡히면 된다. 두 번째 기준은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변동성이 커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눌림폭이 깊어지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거래일 캔들의 몸통에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그건 이제 추세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추세 범위의 기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캔들의 변동성 범위가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수준.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위치에서 지금 요 흐름, 음봉이 떨어진 요 흐름이 캔들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모양새가 나왔겠죠. 위에는 없는 거고. 갭상승 이후에 요런 음봉이 나왔겠죠. 요 음봉의 크기가, 예? 저 변동성의 크기가 평상시 대비해서 월등히 크죠. 평상시 캔들 하나 크기 대비.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때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종목 기준의 BH 같은 경우에 시초가 부분이 23,95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22,600원까지 밀렸어요. 24,0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1,400원이 밀린 거예요. 1,400원, 700원. 그럼 얼마예요? 23,300원을 돌리면 절반을 돌린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망치형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설명을 계속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준 거래량 450만 주를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뚝배기 아빠님께서 23,600원에 따라붙어서 수익 많이 났습니다. 사부님 감사드립니다. 났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났습니다. 저 COC 아닌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수익을 많이 뭐라 그래? 어찌됐건 축하드립니다. 어? BH 4%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오시면 어떡해 갈매기님. 더 내셔야지. 그죠? 어찌됐건. 또 키리오스님 같으신 경우에 BH 11.96% 26,300원. 와우. 네, 와우. 상 왔네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BH 절반 청산하고 절반 홀딩 중입니다. 예? 상 풀리면 다 팔고 안 풀리면 내일까지 보겠습니다. 상 풀려고 전량 차익 실현했죠 우리. 응? 실현손익 14.14%, 13.14%. 예? 또 머리 아파서 깔끔히 24,000원 사서 26,000원 완료 BH 합니다님. 아니 남들은 다 이렇게 수익 내잖아요. 유료방, 무료방 어디 할 것 없이 상한가 감사합니다. 상한가 감사합니다. 상한가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인 선생님, 뱅글러 선생님, 전부 상한가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는데, 오, BH 10시 4분에 7% 수익 중입니다. 편하게 숟가락 얹어서 수익 냅니다. 또 고가갱신합니다. 저도 처음에 마이넥스 들어갔다 거래량 미미해져서 손절하고 기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터진 BH 눌릴 때 들어갔습니다. 상 가자. BH 상한가 잠그자. 순식간에 우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의 흐름이에요. 드림텍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드림텍도 오늘 사실상 들어가서 좀 빠르게 들어가셨던 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듣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빠르게 대처가 되셨죠.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영균님 같으신 경우 7.26%의 수익. 근데 이제 조금 매매가 늦거나 서투르시거나 했었던 분들은 사실상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했는데 제가 또 기본적으로 네, 손절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한 번 더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전략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여기가 지금 잉태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좀 이따 다시 드려보겠습니다만. 근데 거래량이 없는 잉태형이죠. 근데 앞에 끼가 있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1,000억이 아니다. 1,000억의 기준 잡으면 4,000원짜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거래량이 터지면 그럼 뭐 4,500원, 5,000원 기준 잡으면 2천만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천만 주 갖고는 안 되고 전 거래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들, 요 거래량의 70% 정도. 그 거래량 수준이 3,500만 주 정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5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들여다봤는데 갭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죠. 근데 갭 상승이 막 이만큼씩 나온 갭 상승이 아니라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갭 상승 그리고 양봉 쭉 대박이죠. 이때도 이제 거래량 없이 눌렸다가 거래량 갭 상승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서 흐름 윗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시초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근데 이제 윤정두가 장중에 추가적으로 AS 단행해드리면서 뭐 고점 돌파의 기준이라든가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뭐 눌림폭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에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같이 병행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20%대 등락 범위에서 충분하게 수익 범위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밖에 이제 뭐 부강약품, 오늘 부강약품 크게 밀렸어요. 근데 이제 뭐 부강약품이라든가 예? 요 기준점에서 전부 수익 기준 다 잡아내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자까지 나갔어요. 부강약품은 문자까지. 42,000원 목표 주가였는데 41,9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수원준이님, 또 전재준 선생님, 양 아이언맨님, 또 유비케어. 어제 기준자는 어제 올려드린 거 7월 13일 날 2,500만 주 기준 잡아드리고 어제 기준에 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져줬죠. 그렇게 해서 수익 또 솔리드의 수익. 근데 이 계좌들 올려주신 분들이 요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죠. 사실상 더. 한진칼 어때요? 7월 1일 기준에서도. 지금 13일 날 기준에 한진칼 쭉 보시면 계속이에요. 거래량 수반돼 있으니까 94,500원에 신규 10%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97,500원 돌파하면 5%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45% 비중 유지합니다. 8만 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편입했던 한진칼, 83,000원 이하에서 40%까지 비중 확보한 한진칼, 신규 20%까지 들어갈 수 있던 한진칼. 그렇게 해서 이 기준점 다 그죠? 다 편입해서 오늘 9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정님께서 조금 이따 두산 피어셀 보겠습니다만 정님께서 1월부터 가져오셔서 400% 수익 나셨다는 두산 피어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는 추세 매매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단기 공략으로 들어갑니다.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나올 때. 양 아이언맨님께서 두산 피어셀 3만 원 수익 점심값 나옴.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나올 때 그런 매매 기준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영규님, 뭐 풍년, 뭐 또 우리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에 시노펙스 상한가 추가 폭등 뭐 이런 기준들 다 잡아내신 거죠. 자, 결론은 EDGC 오늘 이제 폭락 나왔습니다만 결론은 EDGC 킹크랩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미리 이제 좀 접근해 두셔서 그저께인가요? 하여간에 뭐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급등 그리고 나서 전남 물량이 17일 날 들어옵니다. 80만 주가 5,000원짜리 물량이죠. 그렇게 해서 냄새나서 이제 매수하신 이후에 차익 실현 다 전량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I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지난주부터 올려드려서 최근 변동성 나올 때 수익 내신 분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묶여버리신 분들도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LG노텍 뭐 이런 부분들 시젠도 오늘 전략 간단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정혜원님들은 뭐 내일 장중에 전략 잡아드리면 되고 시젠 같은 경우 11만 원대에서부터 또 12만 원대 또 13만 원대 특히 비중을 주력으로 가져간 기준이 얼마요? 13만 5천 원, 14만 1,600원, 14만 3천 원, 14만 5천 원대, 16만 원 전부 잡아드렸죠. 오늘 좀 많이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부담은 없어요. 다만 이제 내일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중을 우리 원래의 기준처럼 비중을 확대를 해서 의약품 비중을 확대를 해서 가져가서 대처를 할 거냐, 그런 기준점을 가져갈 겁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24%씩의 그 변동이 나올 때, 24%씩의 변동이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해서요. 그렇게 해서 채팅방 보면은 시젠요 공부하면서 보니 재밌나요? 조금 매수해서 공부했어요 홍빠님. 시젠 실적 끝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와 감사합니다. 16만 2,400원일 때 수익률 11.21%, 또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했어요. 우리는 한 이후에 다시 붙은 겁니다. 편입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시젠 뭐 하루에 3차례씩 수익 내신 분들, 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최근 이제 재편입 기준, 또 더 데빌링 같으신 경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분명하게 개장 전에 종목을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젠도 개장 전에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시젠도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젠 같은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십시오. BH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젠도 여기서 볼까요? 아예?
시젠도 8일 날도 올려드렸고, 그죠? 지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젠 나와라 오바. 여기 보면 이제 시젠 무료방에도 똑같이 올려드렸어요. 유료방 기준을 보고.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유료방 쪽이 1%라도 저가에 사서 1%라도 고가에 팔 수 있는 기준이 잡히니까 그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기준이 7월 8일이죠. 이때 신풍제약. 이때부터 해서 시젠이 80% 70%인가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130%인가 올랐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으로 비중을 꽉 채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5천 원, 14만 1,600원, 14만 3천 원, 뭐 그런 기준점. 그래서 영규님께서 사진 하나 또 보내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대처만 잘하시면 이 좋은 장의 수익 기준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풍제약도 얼마나 행복해요. 신풍제약도 3만원에서부터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3만원에서부터 3만 1,000원 이 가격에서부터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얼마? 7만 2천원대인가요? 예? 양 아이언맨님께서 신풍 7만원 수익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뭐 동진세미캠 마찬가지, SCI 평가정보 마찬가지.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해드릴 텐데 좀 빠르게 동참하셔서 수익 같이 내시고, 수익 같이 내시고 내일부터 또 눈누난나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 내용을. 자, 오늘 기준의 방송 내용 빠르게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 못 보여드렸던 부분, 그 부분 한번 볼 텐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거냐면, 일단은 BH 같은 경우는 내일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종목별로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역산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BH는 450만 주 정도면 1,000억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양봉, 예? 삿바형 양봉이라고 했어요. 삿바형 양봉이라는 거는 윗꼬리가 거의 없는, 예, 그런 양봉을 얘기합니다. 꼬리 길게 달려있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윗꼬리가 제한적인 양봉일 때, 혹은 매직 계산기로 계산해서 윗꼬리가 절반 형성되고 돌리는 기점이라든가 아니면 3분의 1 형성되고 돌리는 시점, 고를 때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개장 전에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 나온 거죠.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텍스트로도 올려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대처가 되셨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문자반이 있습니다. 문자반에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려주셨냐면은 9시 반경에 BH 어떻게 할까요? 이거 거래량 수반되는데 따라붙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뚝배기 아빠님께서. BH는 들어가도 되는지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준 거래량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드림텍 이제 올려드리고 나서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영상 전략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뚝배기 아빠님은 교육받으신 대로 다 하셔서 23,600원. 우리는 23,300원의 기준점이죠. 근데 23,600원 따라 붙으셔서 그냥 수익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 간 거죠. 이게. 예? 결국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라이브 채팅방에서는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것처럼 라이브방에서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차분히 들여다봐야죠. 오늘 이제 뭐 PCB업체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쪽뿐만 아니라 IT 장비 부품 업체들 또 뉴딜 정책 관련한 이제 뭐 현대차 그룹주들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의약품 쪽에서는 뭐 시젠이라든가 뭐 또 진단 키트 관련된 그 EDGC 17일 날 전환 문장 들어오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IT 쪽의 강세와 의약품 쪽의 일부 이제 또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의 약세 반전 뭐 이게 좀 엇갈렸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 BH의 상한가를 많은 분들이 잡아낼 수 있었죠. 아쉬운 거는 서울 반도체를 문자 사인을 드렸어요. 5% 비중으로 IT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매 사인을 문자로 드리기는 좀 버거웠고, 대신에 이제 주력주 같은 경우 뭐 한진칼 들어와서 5%, 또 삼성전기 비중 뭐 꽉꽉꽉 잘 채워놔서 오늘 뭐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물산 이런 쪽의 흐름 다 좋았잖아요. BH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미리 이제 받고 대처하셨던 분들은 같이 들여다보고 9시 반에 답변 드리고 또 10시 수준에 설정해서 같이 들여다볼 때, 고를 때의 기준에 흐름이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 캔들 잘라드릴 때도 여기였어요. 23,800원이었어요. 눌려줘봐야 얼마나 되냐 이거야. 요거를 방송에서 캔들 모양 잡아드렸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1분봉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추세 강화가 나오고 꼬리 절반을 달고 돌리는 흐름. 지금 보시면 도지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 나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모르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강좌 부분을, 이게 지금 9시간 강의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 갭 거래량의 비밀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갭 거래량의 비밀, 이 9시간짜리를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럼 뭐 그냥 그 쉽게 가셔야죠.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종목에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지, 그 거래량은 1,000억의 거래량이 되는지. 장 끝나고 1,000억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중 기준에 이런 식으로 또 교육 자료 올려드렸죠. 교육해드렸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거 이제 그 카톡방에도 올라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9시 10분, 30분, 10시, 12시, 또 1시 이럴 때에 기준 거래량, BH는 오늘 450만 주 잡아드렸으니까 그러면 9시 10분까지 45만 주만 실리면 되겠죠. 10%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 거래량 잡고 양봉 나오면 어떻게 한다? 따라붙을 수 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이거 지금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에서 다 놓치셨던 거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다시 그려드리면 이게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편입했던 기준일 거 아닙니까? 라이브 방송이 뭐예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지금 상담 전화 다 올려놨으니까. 그죠? 이쪽 카카오 TV 쪽도 상담 전화 좀 올려주세요. 예. 이쪽이 지금 12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뭐 상담 전화나 이런 쪽 좀 올려주셔서 라이브 방송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시면 전화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동영상을 찍으면서 또 텍스트 자료를 올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기점이 되죠.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막 치고 올라와서 이만큼 올라갔겠죠 지금. 그잖아요. 아까 화면 보시면은 23,000원대 그 중반 후반 뭐 이런 자락이었단 말이에요. 캔들 자체가. 이 캡처 뜰 때가 언제예요? 23,800원이면 캡처 뜨기 전에는 23,6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 예? 그러면서 요때에 어떻게 돼요? 요때 기준 거래량이 실려요, 안 실려요? 실리잖아요. 기준 거래량 그 5MA, 20MA 캔들 기준에 5MA, 20MA를 넘기면서 주가가 형성된다. 그럼 23,600원 5분봉 기준에 좀 빨리 들어가면 요때. 예? 그럼 23,300원 뭐 고자락. 1분봉에서는 1분봉 마찬가지죠. 23,300원 요 자락에서 꼬리 절반 달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문자 받으셔야지 뭐. 문자 받으셔서 예를 든다면 BH 5%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뭐 목표 주가는 얼마고요? 손절 범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문자 받으시던가.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교육받고 대처하셔서 요런 자락에서 이거 그대로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올려드리는데 요조차도 시차가 발생되다 보니 누구는 저점에서 잘 편입이 되는데 누구는 시차가 발생되다 보니 더 위에 25,200원일 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진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한 번 더 일찍 보내드리죠. 그 전에. 근데 요조차도 지금 그 올려드린 시간이 9시, 10시 가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녹화는 9시
30분, 40분 뭐 이때 진행을 하면서. 그럼 녹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들으셨겠지.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와 BH 수익 감사합니다. BH 고마워요. BH 행복합니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뭐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도 뭐 어차피 수익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BH 수익 감사합니다. 상 왔네요. 뭐 자료 이런 거 그죠? 바이넥스 손실로 확정 짓고 바로 BH로 옮기셔서 수익 기조 잡는 거 이런 내용들. 이게 결론적으로 요걸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서 대처를 하시는데 9시간 남들 교육 받는 거 지금 잠깐 받으셔서 사실상 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어찌됐건 이러한 모양새가 요 기점에서 떴다라는 거예요. 예? 망치형의 기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요렇게. 결론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기존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월요일 날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날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보시죠. 이건 교수용이 아닙니다. 갭상승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갭상승 3%의 흐름을 이거를 뭐 교수용으로 인식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돌릴 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돌릴 때 기준에 요 범위에서 색깔은 상관없이 이렇게. 자 출석 검사도 할 겸 이 당시에 똑같은 교육을 해드렸을 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질문까지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결국 그 자리를 못 찾았죠. 네, 없습니다. 내일 기억해놨다 달라 그러세요. 본인이 다 만들어놨으니까. 자 이거를 똑같이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이때 언제냐면 메디톡스 상한가 간 날, 점상 간 날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기억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도 할 겸. 자, 이 캔들을 놓고 보실 때 색깔은 달라요. 아까는 이제 뭐 요거는 파란색이죠, 지금. 근데 요 기준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빨간색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잠시만요. 전자칠판 기능에서 보겠습니다. 띠용. 카카오 TV 쪽에 이제 화면이 연동되면 질문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느 자리에서 편입을 하실 거예요? 캔들이 이렇게 망치형이 떴어요. 망치형이 떴는데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죠. 1번 자리는 요 자리 바닥 최저 바닥, 2번은 요 자리, 3번은 뭐 요 자리. 그리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0번 혹은 뭐 45번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카카오 TV 쪽에도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도 할 겸 가시죠. 답이 없는 것 같다. 0번, 45번. 그리고 나는 1번에서 살래. 1번에서 사야 되는 게 맞다. 아니다. 2번에서 사야지. 무슨 소리냐. 아니다. 뭔 소리냐. 망치형인데 3번에서 사야지. 예? 자, 출석 검사도 할 겸 난 모르겠다. 0번 혹은 45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신지를 알아야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죠.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도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도 풀친이나 카카오 톡방에 올려주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모르시면 0번 혹은 45번. 그리고 나는 뭐 1번인 것 같다 1번, 2번인 것 같다 2번, 3번인 것 같다 3번.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능동적이셔야 돼. 그래서 뭐 우리 그 라이브 방에는 벌써 주르륵 하고 올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디톡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빨간색의 양봉일 때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자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파란색 음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다시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 메디톡스의 음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형성이 됐어요. 그죠? 캔들 크기가 굉장히 컸고 절반의 꼬리를 달리고 돌렸을 때 이게 이제 망치형이 됐고 16만 6천 원 정도 그게 이제 종가의 기준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캔들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뭐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기준이다. 지금 메디톡스 같은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요 기준점에서 편입할 수 있는 범위는 1번도 아니고 사실상 2번도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드래곤플라이니까 뭐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여기가 3번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서 편입이 될 수 있냐면은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초가가 어딥니까? 시초가가 메디톡스 같은 경우 여기가 시초가예요. 그죠? 파란색은 윗 구간이 시초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빨간색의 이 캔들은 시초가가 어디예요? 시초가가 여기가 캔들이 시초가가 됩니다. 요 2번이 시초가가 되죠. 처음 시작한 가격. 그렇게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봉의 크기가 작지 않은 변동성이 좀 확보된 그런 음봉의 크기라면은 요 기준에서 돌릴 때 여기서 산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어떤 거랑 똑같냐면 메디톡스의 요 두 번째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색깔이 빨간색은 달라집니다. 더 돌려져서 어떻게 이러한 모양새가 형성이 될 때 시초가보다 현재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러한 색깔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무리수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망치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대눌릴 때? 대눌리면 이렇게 되겠죠. 대눌리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 도지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의 BH가 똑같은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BH 나와라 오바. BH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그냥 양봉이 떴네, 와 대박 났네, 초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변동성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 이게 16%예요. 16% 갭상승이 나왔는데 저거를 윤정두가 막 따라붙으라고 그러면 진짜 못돼 먹은 윤정두라는 거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빨간색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 음봉 크기가 다른 때 변동성 이런 변동성보다 커요, 안 커? 크죠. 이런 때 변동성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돌리더라도 제대로 된 망치형의 기준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여자라 그러니까 23,300원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설정해 버린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없어. 아직 안 달려 있어. 그러면 망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만큼으로 형성돼 있다고 치면 주가는 벌써 25,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24,000원에 사겠다고 대기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넘길 때 따라 붙는다. 시초가 넘길 때. 근데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시초가 넘길 때 따라 붙는 거는 BH 같은 경우는 16% 변동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못 쫓아간다고 했죠. 결론은 가장 유리한 가격. 망치라는 거는 그 힘의 세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형성되고 바닥에서부터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확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힘의 세기를 따라 붙는다는 건데 너무 확인을 많이 하고 들어가겠다 하면은 오히려 수익 낼 자락에서 수익을 못 내고 아쉬움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캔들 잘 알아요. 나 그가 있고 그 정도 캔들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시초가가 어디예요? 맨 처음 시작 가격이 여기란 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나서 살짝 양봉 나갔다가 꼬리 달렸잖아요. 저게 이제 꼬리로 형성이 됐겠죠. 꼬리로. 이렇게 꼬리로. 그러고 나서 시초가가 여기니까 요 자락. 시초가 대비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 크기가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망치가 아닌
여기까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 거죠. 윗골이 이만큼 달린 음봉. 그러다가 주가가 돌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 돌려지면서 여기까지 돌려졌을 때는 이렇게 된 음봉이었겠죠. 망치 몸통이 요만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그죠? 그렇게 해서 망치는 색깔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몸통의 절반의 위치에 꼬리가 달릴 때 어디? 요자락이라는 거예요. 요자락.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요자락이라는 거 요자락.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5MA, 20MA 5개 캔들과 20개 캔들의 평균치를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기준을 잡아준다. 그걸 기준을 안 잡아주면 어떤 걸 기준 잡아? 100만 주 터지면 터진 거야? 1000만 주 터지면 터진 거야? 500만 주 터지면 터진 거야? 기준이 뭐예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기준. 그냥 막연하게 많이 터졌어. 그게 기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BH 같은 경우는 최적의 매수 구간이 23,300원이었다. 근데 그 기준이 그 기준이 장중에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올려드렸을 때가 요 그림이란 말이죠. 5분봉이잖아요. 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3,800원인데 이 그림을 캡처하기 전에 매직 계산기 캡처하고 매직 계산기 찍어놓고 자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돌릴 때 들어간다고 개장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BH 아쉽게도 갭상승이 크네요. 파미셀도 아쉽게도 갭상승이 크네요. 이 종목들 갭상승 이후에 밀렸다가 돌리면 그때 돼서 따라 붙습니다. 그 범위의 기준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원래 정해놨던 능동적인 기준. 이게 9시간짜리 유료 강의라니까 남들 110만 원 내고 들으신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0만 원 내고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내일 무료로 다 올려드릴 거니까. 다만 누구는 똑같은 BH에서 23,300원에 사서 상한가에 이탈됐을 때 이탈되면서 바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와 눈누났나 하고 계시는데 누구는 우왕좌왕하다가 고점에서 사서 손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저라면은 그럴 바에 그런 매매 기준이 설정되신다면은 저라면 그렇다면은 교육 받든가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장인 VOD 누르셔서 교육을 받든가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든가 교육받는 과정에 혼자 매매하기 힘드시면 문자를 같이 병행해 드리니까 문자를 받으시든가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 나는 좀 골프도 치셔야 되고 뭐 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러시다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자산 관리가 되죠. 왜? 지금 주력주는 꽉꽉 밟아드리잖아요. BH처럼 상한가 안 가더라도 내 계좌의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계좌의 수익을 원하는데 변동성이 커서 골프 치시다가 공 치시다가 야 상한가 아유 좋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 7% 밀려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력주에서 수익을 잡아드릴 수 있게끔 주력주의 비중 극대형주에서의 비중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비주력주에서 이런 상한가 수익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 한진칼 같은 경우의 수익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그 이후에는 네이버에서의 수익 그 이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의 수익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1%라도 저가에 사서 고가에 차익 실현을 하시려면 일단 유료 쪽 동참하시는 쪽을 권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간대에 차트 자르고 영상 녹화할 때 라이브 방송에서 동행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또 라이브 방송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력 종목에서 오늘 한진칼 최근 한진칼 계속 매수 사인 나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8만 원 공방까지 벌어졌던 한진칼이 아르마른 99,000원까지 와버립니다. 아르마로 차익 실현할 기회도 안 줘. 그냥 지가 알아서 종가를 아르마로 몰려버리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BH 같은 종목 내일 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 잘 설정하시고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장중에 녹화 동영상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겠죠. 그럼 그거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되는데 저라면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시니까 저라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병행해서 수익을 내시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의 기준이 파미셀입니다. 사실상 파미셀도 쉽지 않죠. 오늘 우리도 뭐 파미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7월 13일의 기준에 파미셀을 개장 전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기존에도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드렸고, 근데 이제 주봉 기준에 지난주에 이제 상승 잉태형의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시 터져줄 때 변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의 기준이 된 거죠. 상승 잉태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 변형의 기준이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수반됐단 말이에요. 주봉이에요, 주봉. 결국은 일봉 기준에서 이러한 그 갭상승이 나올 때 어제 교육엔 이게 다 있죠. 갭상승이 나왔는데 못 따라붙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따라붙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붙어도 된다.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배우신 것처럼 시초가가 여기의 기준이면 예를 들어서 꼬리가 이만큼 달려있잖아요. 시초가 여기인데 이만한 캔들, 엄청나게 큰 캔들입니다. 그럼 밑에서 2, 3% 돌릴 때 왜? 손절범위 2, 3% 잡으면 되니까. 혹은 망치형의 기준이 설정이 될 때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나올 때 이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 변동성 크기 자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때보다. 예? 캔들의 크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만 이렇게 교육을 좀 받아 놓으셔도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힘들다. 아우 뭐 주식해갖고 내가 뭐 빌딩 10개 살 것도 아니고 힘들다. 그러시면 윤정두가 머슴이니까 윤정두한테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파미셀을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이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 여기까지 나왔죠. 시초가 이후에 음봉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돌릴 때 절반의 꼬리 요런 자락에서 그럼 얼마? 22,000원 수준입니다. 22,000원. 혹은 요 변동성에서 요 바닥 2% 3% 돌릴 때 따라붙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파미셀의 기준에 이 눌림폭 가장 바닥이 얼마? 11%까지 눌렸습니다. 그러면 돌릴 때 기준에서 13% 14%라고 했을 때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은 뭐예요? 최대 폭의 범위를 얼마? 10%까지만 추격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는 15%. 내가 봤을 때 파미셀은 나 좀 특별하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따라붙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파미셀도 13일 날 이미 올려드렸고 그 기준이 주봉상의 잉태형의 기준도 설정 범위가 됐고 그 부분을 내가 일일이 다 못하는데 라고 하신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화를 주세요. 지금 어차피 9시 15분인데 오늘도 반에 끝내기로 했는데 조금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종목들 AS 교육까지 해드리려면 이쪽으로 전화 지금 주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당장 나도 제발 좀 부탁인데 계좌 수익을 좀 내보고 싶어. 그런 분들 계좌 수익이 지금 2월 이후에 60%예요. 종목의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 그냥 매매도 거의 안 하고 극대형주에서 그럼 실질 수익은 사실상 지금 몇백 프로 나와 있어야죠.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왜?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진칼 수익률만 얼마예요? 3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 찍고 내리고 그거 다 수익 냈고 그 다음에 IT 쪽에 12월에 편입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1월에 전량차익 실현 DB하이텍 1월에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IT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탔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이 뭐예요? 또 한진칼 계속 수익 내다가 수익 종목 수익 내다가 그 다음에 바닥 찍고 돌릴 때에 뭐 시젠, nepgenomics, 신풍제약 이런 데서 코로나19 관련된 수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 안정화되면서 서비스 업종 네이버 또 병행 매매하신 분들 카카오 차익 실현 이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계속해서 수익이잖아요. 또 지난주부터 해서는 시젠, 신풍제약 추가 폭등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쪽에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9시 지금 17분인데 9시 10시까지 전화 받을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1개월 가입하세요. 할인해드려봐야 뭐 남는 것도 없어. 저도 1개월 가입하셔서 수익 내시고 매달 가입하시면 되죠. 그럼 저는 할인 안 해드리고 수익 나고 그렇게 해서 BH, 파미셀 또 이 종목은 뭐예요? 하나솔루션
멘토의 역할은 별게 없어요. 어제 같은 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 갖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잃을 게 없다. 28,000원, 26,000원에 들어갔고 하나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보시면 변동이 굉장히 컸죠. 음봉이 그냥 크게 내려갔고 어제 고점 대비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7월 13일 날 23,950원에 추가 편입을 했죠. 여기서 편입 1차적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잡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23,950원에 또 편입. 그게 결국은 이제 10% 비중을 두 차례 분할 매수다라고 했는데 요 날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기보다는 그 다음 날의 그 흐름을 보시죠라고 했는데 거래가 조금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다음에 BH라든가 IT 종목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감내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5일선 공방에서 결국은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놓고 봤더니 수급 부분이 이렇게 67만 주나 뺏겨진 흐름이었더라. 내일 그러면 기대가 되죠. 수급 범위를 좀 더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프로그램 쪽 이외의 수급까지 더 들어온 거예요. 추정치보다 더 들어온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내일 또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그 미국의 새벽 시간에 에너지 업체의 강세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또 그 밖에 뭐 수소차든 뭐 이런 테마의 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대처가 잘 됐던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올려놓을 수도 없고 제가 어제 같은 날 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제가 또 어제 같은 날 꼬리 달고 돌릴 수도 없고 다만 멘토의 역할이란 부분은 일정 범위 타당성이 있는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날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어요. 요날이죠. 요날 2만 원 수준 19,000원대 중후반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들어가자마자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접근한 범위에 여기서 편입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수익 기조 이제는 추가적인 수익을 목표로 가지고 갑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내일 들여다 보시다가 우리는 정고점 넘길 때 거래량이 안 실리면 일단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만약에 정고점 넘길 때 거래가 실린다면은 오히려 추가 편입도 고려를 할 겁니다. 신규 편입도.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SCI 평가 정보예요. SCI 평가 정보. 7월 7일 날 올려드렸어요. 7월 7일 날. 그죠? 7월 7일 날 개장 전에. 예? 그리고 이제 7월 10일 날 또 전략 잡아드릴 때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오늘 또 올려드렸어요. 오늘. 그럼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같이 듣고 계셨던 분들은 SCI 평가 정보라든가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보다는 1분이라도 빨리 들여다보실 수 있고 빨리 대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수익 고스란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문제가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과금이죠. 과금. 비싸다 생각하니까. 근데 1%만 밑에서 하고 1%만 위에서 팔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 맨님이라고 계세요. 맨님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이신데 여성분이시고 제 거 말고도 다른 데서 몇 군데 듣는 것 같아. 단타 종목을 자주 물어보세요. 변동성 큰 종목을. 그러다 이제 한진카를 좀 갖고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진카를 최소 1,000주 이상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 10만 원 넘길 때. 그러고 나서 재편입하죠. 근데 똑같이 비중을 갖고 있는데 맨님께서는 차익 실현 못해서 그래서 그대로 두들겨 맞아서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릴 때 그때 가입하셨죠. 아 이게 멘토 역할이구나.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밑에 다시 잡으면 1,000주라고 했을 때 그게 10,000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0,000원 밀리면 얼마예요? 1,000주면 1,000만 원인데 그럼 1년치 회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몇 개월치 회비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가입하시고 그때 돼서부터 한진칼 수급부터 해서, 수익부터 해서 나머지 수익 다 잡아내신 거죠. 이탈을 안 하시죠 대부분. 보통 1년 가입하신 분들은 뭐 지금 현재 2, 3년씩 다 연장해 놓으신 상태죠. 왜? 가격을 계속 올리니까. 조만간 또 5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놨으니까. 뭐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뭐 수익만 나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SCI 평가 정보의 주봉의 흐름이고요. 예?
그리고 이 잉태화 기념 보시면 이거예요. 일봉의 기준에. 이게 7월 6일입니다. 응?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그 문자반이에요. SCI 평가 정보 한번 볼까요? SCI 평가 정보. 7월 7일 날 개장 전에 이 종목을 올려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올려드리고 상한가 갔다니까.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SCI 평가 정보 3,5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7월 7일 날 개장 전에 이렇게 8시 43분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다시 보실까요? SCI 평가 정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었던 어제도 교육방송 해드렸을 때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 교육방송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예? 뭐냐면은 이때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이때 상한가 들어갈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래대금 기준에서 1,000억 원을 이제 넘기는 흐름. 그 1,000억 원을 넘기는 흐름 이렇게 줄 딱 거놓으면은 멀리 당겨 볼게요. 저 검은 색깔 선. 1,000억 원 넘기는 흐름이 있어요? 없죠. 2018년 이후에 처음이죠. 예? 중간에 뭐 19년도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돼요? 1,000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1,000억을 넘어서라도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형성될 때 변동성이 나왔다. 대량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변동성이 나왔다. 대량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변동성이 나왔다. 거기에 대한 이슈 부분이 불거질 수 있었던 그 흐름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기준에서 얘 봐라 1,000억의 거래대금을 넘기네. 근데 내가 못 봤어. 윤정도가 못 봤어.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여러분들과 윤정도의 차이는 이날 못 봤으면 상한가 이후에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럼 개파락 살짝 내려온 다음에 꼬리 달고 돌려요. 거래대금 터져요. 편입의 기준이죠. 그리고 나서 이 끼를 부리던 종목이 이렇게 끼를 안 부리고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면 요 거래대금 거래량 얼마예요? 5천만 주죠. 그러면 5천만 주 곱하기 7은 얼마예요? 7호 35. 그래서 3,500만 주를 말씀드린 거예요. 5천만 주 터지면서 2,500억, 3,000억 거래대금 터진 애를 1,000억만 터지면 변동성이 나오겠다? 에이, 그렇지 않죠. 1,000억 터졌을 때 변동성 나와요? 안 나오죠. 위로 살짝 올라가다 밀리죠. 이날은 그냥 바로 2.32%입니다. 응? 잘 생각해 보세요. 2.32%예요. 7월 7일 날 여러분들께도 개장 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실질적으로 올려드렸는지 SCI 평가 쭉 보시면 7월 7일 아니 이건 광고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런 종목 올려주는구나. 내일 아침이면 윤정두가 또 이런 종목 또 올려주겠구나. 야 대박나네. 야 이런 데가 있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계속이죠.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 나올 때 뭐 추가적인 전략 잡아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있으셔서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에 대해서 개장 초에 따라 붙으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면 7월 7일 개장 전에 8시 44분에 분명히 올려드렸죠. 5개 종목.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이때 BH처럼 뭐 폭등이 나와서의 흐름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2.32%. 소름 안 돋아요? 시가가 2.3이라고 한다면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그다지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방송 원고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당시에 변동 거래량 부분이 얼마큼 형성됐었는지 7월 7일 날 방송 원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거래대금 그 최상위 종목 상승률 2위 메디톡스 뭐 점상 우리 월요일 날 오픈해드리고 점상 간 메디톡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SCI 평가 정보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상한가 소름 돋죠. 저 상한가를 2개 다 잡으신 분도 계시고 방 안에. 예? 결론적으로 이날 변동 거래량 부분 박순애 씨고 저기고 변동 거래량을 이날 여기 있죠. 올려놨죠. 74,000주, 75,000주 뿐이 안 터졌어요. 3,500만 주를 목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3,500만 주 대비해서 얼마? 소문난 종목은 얼마?
1%, 소문이 안 나 있다고 치면 3,500만 주에 0.5%. 그러니까 16만 5천 주가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거래가 안 실렸죠. 거래가 안 실렸는데 얘를 어떻게 알고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드렸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잉태형이 뜨고 거래량이 제한적인데 앞전에 끼를 부린 종목이라서 거래량만 터져주면, 그러니까 그 거래량의 기준은 1,000억이 아니라 얼마요? 앞전 거래량의 70%의 수준, 3,500만 주. 그것을 윤정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해놨잖아요. 33년 노하우를 이렇게 다 정형화해서 편입의 기준이라든가 종목의 설정 방법이라든가 다 올려놨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SCI 평가정보 오늘까지도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까지도의 변동성 20% 이상의 변동성, 충분히 수익기조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변동성. 내일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느냐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차분히 놓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SCI 평가정보, 근데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만 그래서 창피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이라고 써있죠. 1조 이렇게 써있죠. 수급 써있죠. 이런 부분에 수급 추세 부분의 흐름을 가져가서 에이스테크 또 서진시스템, LNF 이런 종목 가지고 5거래일 만에 30-40%의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 있습니다. 주봉 기준 놓고 보시면은 4주 만에 더블 이상이 나 있는 거예요. 4주 만에. 4주 만에. 근데 맨 처음에 흐름에서 못 잡아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박스를 쳐드린 게 장악 확인형이 뜰 때 거래가 완벽하게 실리죠. 이런 종목이 많이 있느냐? 많죠. 이 종목을 저 단계에서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범위에서는 서진시스템, LNF 그리고 오늘 기준에 우리는 서울반도체 그 전에 고생들 많이 했어요. 서울반도체 편입해놓고 뭐 움직임도 없었고 눌려있고 막 결국은 오늘 상당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거래량만 조금 실어준다면 좀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그럼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장중에 종목 올려드리면 수익 기조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냥 막 뭐 저도 SCI 평가정보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말 그대로 교육용이고 수익이고 비중 자체를 가져갈 수 없는 제한적인 종목군으로 사실상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에이스테크는 추세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오늘 행여라도 에이스테크 들어가셔서 고점에 만약에 묶여 계신다라고 해도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그죠? 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고 외국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가운데서의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범위의 추세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래간만에 거래량 터지고 샛별형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내일 들여다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들여다 볼 종목이 사실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종목 딱 뽑아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잡아드려야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 봅니다. 의약품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팁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장악형 뜨고 64만 7천 원 마지막 우리가 편입한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갔죠. 쭉 뻗어 올라가서 저수익이 난 건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저기를 잡아드렸어요. 요 매매 수익 인증 부분을 올려드렸어요. 자료를. 문자 보시면 어때요? 이런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4월 10일 이후에 5월 8일 첫 문자가 나옵니다. 4월 10일 이후에 5월 8일에 첫 문자 나와요. 이번에 시즌이 그렇죠. 내리 문자가 없었어요. 바닥에서 잘 잡아줬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시즌 같은 경우에 얼마? 11만 원대, 12만 원대, 또 13만 원대, 14만 1,6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저점을 잡죠. 그래서 이제 문자까지 보내드릴 때가 시즌 같은 경우가 14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문자 나왔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서울반도체도 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어차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서 종목을 같이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수익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는 수익 내고 있는데 누구는 이거 어떻게 해요? 손실 났어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 7월 8일까지의 그 흐름에서의 문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젠 7월 8일 기준에 7월 8일 하루 그 당일날 하루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3만 7천 원에 재돌파 신규 10%고 서진 시스템은 차익 실현이고 이게 7월 8일 하루 종일 나간 문자 전체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 14만 3천 원에 수익 10% 편입 이렇게 돼 있죠. 예? 한진칼은 8만 8,500원에 편입인데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오늘 뭐 9만 9천 원이니까 신풍제약 4만 2천 원이죠. 7 7만 원을 넘겨버립니다. 신풍제약. 근데 문자는 5개뿐이 안 나갔어요. 6통. 근데 이 시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요게 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마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장에서 이 시장에서 기준 잡으실 때 명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분명히 7월 8일 날에는 우리가 스윙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 전에는 보내드리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윤정두가 스윙 종목을 한 방에 10% 사는 경우가 없어요. 스윙으로 한 방에 10% 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편입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스윙 시젠 15만 5천 원에도 편입 또 주력으로 바꿉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16만 원에서도 또 5% 편입 그렇게 해서 15% 편입 그러고 나서 18만 원 넘길 때 일단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 다시 이제 재편입을 아름아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을 편입하는 게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월 10일까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익 종목 5%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5월 8일 날 수익 10% 들어갑니다. 2회 분할 맞습니다. 해놓고 5월 11일 날 어떻게 됩니까? 최대 30% 편입 예정입니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을 쭉쭉쭉 당겨가지고 편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30%를 다 채워요. 한 달 동안에. 그 여러분들 같으면 한 달을 견디시겠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 못 견디냐면 5월 8일 이후에 5월 10일 뭐 이렇게 했을 때 본격적으로 주력입니다. 30% 채우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얼마? 60만 원 전후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비중을 꽉 채웁니다. 겨우겨우. 언제까지? 6월 4일 메뉴에 있는 거. 6월 4일까지. 주력 30% 비중 꽉 채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뭐 한 방에 뭐 그냥 불로소득 한 방에 그냥 상한가 이게 아니라 그러한 수익은 그러한 수익대로 내는데 그럼 비중을 한꺼번에 그냥 쉽게 막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진칼처럼 좀 날로 먹을 수 있게끔 막 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비중 채워서 상한가도 몇 번씩 먹죠. 근데 전체 시장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뭐 삼성전기가 상한가 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가 비중을 30% 꽉 채우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왜? 종목의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윤정도 300만 원이나 돈 받아먹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극대형주 주고 지 광고하려고 대형주 주고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자금이 네이버를 차익 실현해서 옮긴 거예요. 네이버 17만 원에서부터 23만 원까지. 중간에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해서 그 수익 다 잡아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강세를 띄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익이 더 크죠. 우리한테는. 왜? 64만 7천 원 마지막 5% 편입한 이후에 불과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6월 15일 날 시장 100포인트 폭락한 날. 100포인트 폭락한 날 어떻게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8%대 상승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얼마? 86만 3천 원. 그죠? 86만 3천 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85만 원에서부터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이제 지금 재편입한 물량이 10%, 평균 나가 좀 높아요. 81만 5천 원. 최고 높게 잡아드린 가격대가. 그리고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저렴하게 잡으신 거고. 어찌됐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가겠다? 추세를 돌리는 흐름, 삼성물산도 추세를 돌리는 흐름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미직되거나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거나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이 완벽하지 않으면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공론화해서 해드릴 테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참조하시고, 라이브방에 계신 분들은 한 템포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뭔 소리냐면 전체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업종에서 제대로 된 업종은 자 보세요. 코스피 2015년도 왼쪽이 2015년도예요.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똑같죠?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예전에는 그 자기자본 상위 100이었는데 지금은 대형주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예요. 바뀌었어요. 기준이.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80%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시장하고 똑같이 가죠. 그러다 보니 대형주는 뭐 지금 기준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2016년 대비. 근데 중형주, 소형주는 여전히 밑바닥에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바닥 종목 뭐 잡아내겠다, 황금 대바닥, 그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업종 보시면 똑같아요. 음식료, 섬유유복, 종이, 화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 철강, 기계 전부 다 봐보세요. 의료종밀,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다 대바닥이죠. 이런 걸 가지고 나는 황금 대바닥 잡으러 들어갈 거야. 그럼 지하실 어딘지 모른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돌려봐야 시장 수익률을 크게 못 넘겨요. 오늘 같은 날 자동차 업종이 커 보이잖아요. 에이, 그만큼 낙폭이 심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서비스 업종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넷마블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쪽의 흐름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은 이들도 전기전자 업종만큼 강한 건 아닙니다. 뭐 들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착시 현상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말 대비해서 지금 올라온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30% 40%뿐이 안 돼요. 2015년 2016년 말 대비 올라온 거는 30-40%뿐이 안 되고, 의약품은 정부의 정책에 기인해서 2015년 종가 기준 대비해서 뭐 지금 따졌을 때 한 1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강해 보이죠. 두 개 업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두 개 업종 대비해서 IT가 앞전고점을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얘가 2015년 종가 대비해서로 따지면 가장 세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2016년 1월 바닥 대비해서는 140%.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아니죠. 조금 전에 보신 의약품 서비스 업종처럼 앞전 고점을 월등히 뛰어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왜? 의약품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서비스 업종도 이제 심리적인 면이 일부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도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정책이 뭐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정책의 개뿔, 실적입니다. 이쪽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의 강세 부분이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하고 똑같은데 2017년 11월 이후에 디커플링이 나왔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것은 진보 정부 들어올 때마다 좀 그런 흐름이 조금씩 있어요. 어찌됐건 정책, 정치 불확실성 부분이 시장을 누른 그런 부분도 있다. 전기전자 업종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분기, 3분기. 벌써 수급이 달라요. 에이스테크나 서진시스템이나 LNF나 이런 종목군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 BH 이런 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대덕전자가 상하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이번 IR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분기 내내.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그대로 있었다면은 가장 높은 수익 계좌가 될 거예요. 그거를 못 지켜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정도는 멘토 역할을 해드립니다. IT 비중 70% 흔들리지 않게 꽉꽉 채워드리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 이제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넷마블에 이제 평균 단가 12만 4천 원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넷마블을 그러면 서비스 업종의 대용으로 10%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의 기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 비중은 이제 30%에 줄은 거죠. 거기에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시젠의 변동성 활용한 의약품의 흐름, 거기에 실적 개선폭까지 시젠 들여다본 겁니다. 어찌됐건 그 DBI 때까지에서의 흐름, IT에서의 흐름 이런 부분들 놓고 보셔야 되고요. LG전자도 우리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은 게 없네. 왜 남은 게 없어요? 망치형에 대한 빨간색, 파란색 기준에서의 편입의 기준이 어느 지점에서 설정되느냐 한 가지. 두 번째, 내일 아침에도 개장 전에 종목을 올려드릴 건데 3종목에서 5종목 정도 올려드릴 건데 기준 거래량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1,000억의 기준과 그리고 직전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의 거래 대금 그것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 업종은 3가지 업종 IT 또 의약품 그리고 서비스 업종인데 그중에 IT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보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출석 검사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 종목군들에 대한 AS를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을 또 해드릴게요. 자, 출석 체크 45번 한번 가시죠. 45번 333은 조금 이따 할게요. 45번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저쪽 카카오 TV 쪽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 톡방이라든가 플러 친구라든가 이런 쪽에 45번 교육 내용이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을 만하다. 45번 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방송 부분을 비싸요 하지 마시고 벌써 이미 어제 가입하신 분 한진칼을 사서 어제 가입하신 분 삼성전기 사서 뭐 BH 상한가 이런 거 말고 그 변동성을 골프 치러 가셨는데 그 변동성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오늘 같은 날 뭐 삼성전기 그 전부터 채워왔고 또 한진칼 또 신규적으로 편입해서 어제 그제 지난주 뭐 편입하신 분들은 신풍제약 시젠 뭐 난리가 아니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좀 원금 회복이란 단어 좀 쓰지 말고 수익 좀 폭발적으로 내달라고 좀 해서요. 폭발적인 수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 우리 그 모의 계좌 2월 3일 날 설정해 놓은 모의 계좌의 수익률이 64% 정도 되네요. 그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64%의 모의 계좌 수익률 부럽지 않으세요? 매매도 안 하고 다른 분들은 매매를 해서 막 수익이 무지하게 나 있단 말이야. 뭔 소리냐면은 다른 분들은 저는 모의 계좌니까 매매를 안 해 귀찮아서 귀찮기도 하고 뭐 언제 뭐 매매를 하고 있어요. 예? 리딩하기 바빠 죽겠는데. 결국은 이거 보시면 이 모의 계좌인데 정회원님들 다 계실 거 아니에요. 2월 3일에 2월 3일 날 다 들어갔어 이게. 한진칼, 삼성전기,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와 이렇게 있잖아요. 한진칼 2월 3일 날 편입하고 삼성전기 2월 3일 날 편입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2월 3일 날 편입하고 이 세 종목. 거기에 대한항공하고 파라다이스가 있었는데 3월 달 급락장 때 한진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바이오로직스, LG화학을 이렇게 편입을 해 놓은 거예요. 응? 그게 500만 원짜리 계좌인데 500만 원짜리 계좌에서 이 모의 계좌가 820만 원이죠, 평가금이. 60% 이상 매매도 안 했다니까. 뭐 BH 상한가 그런 거 매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주력주로만, 이 극대형주로만. 그런데 얼마나 수익이 나겠어 그러면은. 응? 정상적으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응? 그러니 이탈이 나오겠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저보다 매매를 더 잘하셔서 이제는 4월달 교육 다 그거 윤정도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악랄하냐면 300만 원 과금하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교육은 돈 내고 들으셔야 된다고 절대 무료로 안 드려요. 그래야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45시간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도 스스로 매매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난 걱정되는 거. 와 저렇게 매매 잘하시면 연장 안 하실 텐데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해주시는 말씀이 연장할 거예요. 왜요? 왜 연장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종목 설정하기 귀찮아서 윤정두가 종목만 설정해 주면은 그냥 매매는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자 남선알미님 6,000원에 30%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는 그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질 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한진칼도 그러면은 이슈 아니냐. 꼭 이슈로 보진 않아요. 그쪽은 이제 수급 논리로 놓고 보게 되는데 완벽하게 이제 수급 논리라든가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명확할 때 물론 뭐 이슈 테마도 근거가 명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심리적인 면이고요. 실질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르잖아요. 실질 수급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급, 유통 물량이 급감한다든가 매집이 돼서. 근데 이제 이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가장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얘를 매집해 놓고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고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편하게 대처하겠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한진칼도 그렇잖아요. 한진칼도 나머지 우리 주력 종목도 이거 매집됐습니다라고. 근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으면 진짜 좀 운이 좋으면 횡보 내지는 소폭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황인수 선생님께서 6,000원에 3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라면 그렇습니다. 단기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신 거라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성향을 갖고 들어가신다면 어떨 때 들어간다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남선알면이면 얼마가 터져야 돼요? 최소 범위가 1,000억인데 1,00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1,000억 가지고는 1,000억 정도 터졌을 때 변동성은 얼마 나오질 않아. 경험칙상으로 원체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아시는 이슈지만 그죠? 1,000억의 거래대금 해봐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라면 얼마야? 5,000억 정도는 터져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하루에 거래량이 8천만 주, 1억 주 이렇게 터져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동이 없죠. 맨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으면 변동 나오나? 아이고 변동 나와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추세 매매를 하겠다. 나는 이슈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쥐고 가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이슈가 터질지 몰라. 근데 나는 얘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나온다고 봐. 그럴 경우에만 윤정도는 거래량 터지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슈가 터질 때 들어가시면 되죠. 이슈를 뭐 기대하고 계신다면 이슈가 터진다는 가정하에 들어가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거래량 없기 때문에 정리 끝. 녹십자셀은 어떤가요? 하셨는데 녹십자셀도 마찬가지. 일주 월봉상에 똑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뭐 남선알미늄이 됐든 녹십자셀이 됐든 녹십자셀 할아버지가 오셨든 예?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딱 보실 때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는 날만 기준 잡아서 움직이죠. 변동성을 원하는 거 아니지,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는 거, 찔끔찔끔 오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물론 찔끔찔끔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찔끔찔끔 가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대박 나면 좋겠다. 그건 이제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뭐 추세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정배열된 종목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변동성을 이용한 녹십자셀이면 변동성 이용한 매매 아닌가요? 그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만 들어간다니까요. 정리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12%고 마이너스 20%고 정리. 그래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멘토 역할은 딴 게 아니에요. 얘 뉴스 보면 다 아는 내용을 녹십자 셀이요, 뭐 임상이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그런 얘기하면 뭐 하겠어. 뉴스 보면 다 아는데. 예? 예, 그런 펀더멘탈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펀더멘탈 논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니까.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파미셀 오늘 개인들에게 무지하게 떠넘겨졌어요. 예? 뭐 뉴스가 나왔나 보죠. 뭐 무지하게 떠넘겨졌죠. 뭐 1%. 적지 않아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점 대비해서 뭐 2%, 또 4%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면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오늘 기준에 만약에 5분봉 기준 놓고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1시 이후에 밀렸더라 해서 고점 대비 24,300원 대비해서 밀렸더라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되돌릴 때 어지간해서 안 들어간다. 왜? 1시 이후에는 우리는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럼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없는 거예요. 뭐 매수 전량 먼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 들어가. 그리고 나서 내일 어떻게 하냐? 내일 거래가 터져서 변동이 나오면 얘도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윤정도 말도 믿지 말고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을 때만 변동 캔들 크기가 커진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을 때만 캔들 크기가 커졌잖아요. 얘 지금 26,000원에서부터 18,000원까지 내려온 애예요. 8,000원이 밀려 내려왔어. 30%가 밀렸어요. 2좋은 장에 짧은 구간에. 냅뒀더니 이렇게 가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기다릴 거야 이렇게? 2018년도 초에 한번 반짝했다가 이렇게 죽여놓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죽고 나서 이거 그냥 반짝하면 이거 기다릴 거야? 그럴 바에는 안 보고 여기 터질 때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 이게? 9.66? 이게 회사야? 대주주 지분이 9.66이? 윤정도 니도 방송 갖고 나왔잖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시가총액이 1조 4,300억이면 뭐합니까? 거래량이 터지면 들어간다. 700만 주만 터져도 고맙다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줬어. 그럼 땡큐 한 거지. 1조 4천억짜리 매출이 300억이에요. 신라젠이랑 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결론은 안 된다 싶은 종목군은 말 그대로 단기 공략의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보는 수준, 그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파미셀 오늘 왜 들어가셨어? 정리. 내일 거래대금이 얼마 터져야 돼요? 최소 범위 70%. 얼마? 거래량 기준에 4천만 준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이 위로 나옵니다. 플러스로.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는 2016년도에 윤정두가 좋아라 했죠. 왜냐하면 누적 수급입니다. 수급. 어떤 극대형주도 수급입니다. 그러면 누적 수급 얘기하면 얘가 그때 당시 오른 게 뭐 저평가 상태고, 저평가 아닌 종목이 어디 있어? 2016년도 월봉 봐보세요. 월봉. 수급이죠. 이때 당시에 수급을 바탕으로 돌려진 종목이 포스코,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근데 이때 왜 수급이 들어왔느냐? 업황이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고, 그럼 왜 들어왔느냐? 첫 번째가 공매도 클리너 작업. 그래서 공매도 상환 부분이 나오면서 수급 개선폭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범위 공매도 상환 이후에 절반의 조정, 굉장히 깊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가는 거 뭐냐면은 원샷법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죠. 뭐냐면 일본이 12년인가 16년을 진행한 원샷법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선 뭐 철강 이런 쪽이 노조분들이 좀 강성이시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근데 어찌됐건 업황이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모든 철강이 이제 건설, 자동차, 조선, 뭐 IT까지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기가 전방위적으로 안 좋으니까 실적이 좀 안 좋고 뭐 자산 가치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영업 마진이 제대로 없고 순이익도 별로 없으니 구조 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조 조정을 하려면 명태를 해야 되는데, 명태인가요? 명태를 이렇게 바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명태의 그 보너스를 조금 더 준다? 그럼 현재 경영진들이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원샷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가 이제 입김이 들어가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정부에서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한다. 그게 원샷법의 가장 큰 테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돌려지는데 왜 올라가니라고 하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포스코만 저평가가 아니죠. 뭐 이 당시 기준에 뭐 한국전력, S&P 뭐죠?
KTNG 뭐 별의별 종목군들 다 유틸리티 종목군들은 다 저평가라고 보는 게 맞죠. 어찌됐건 이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의 기준에 포스코가 수급이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공매도 상환 표현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 이런 게 공매도 상환인 거예요. 추세가 지속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한 단계 더 업이 되면서 고점을 넘기는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여기서 찔끔 수급 들어왔다. 이건 바닥 반발력.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대바닥에서 한번 대박인 수익 한번 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수급 들어오고 와 자각형 떴네 뭐 이렇게 큰일 납니다. 예? 포스코는 추세 매매의 부분도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뭐 가격 반발력이 여기서 나와서 20만 원 넘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흐름을 보느니 정상적인 IT 종목 대형주에서의 수익을 놓고 봅니다. 자, 그 두산 피오셀 끝. 그리고 두산 피오셀 매번 들어가죠. 매번 뭐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 뭐 안 들어갈 때가 없죠. 우리도 자주 들어갑니다. 자주 들어가서 수익도 자주 내고 두산 피오셀 뭐 방송에도 뭐 이럴 때 다 가지고 나가서 저럴 때 저게 얼마야? 10,000원 미만이에요. 저게 다 10,000원 미만에서부터 추세 매매 다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익 다 잡아드리고 이게 이제 그 전략 기준 잡아드릴 때의 내용이잖아요. 아우 대박입니다. 하면서 막 올려드릴 때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이번에도 뭐 수익 다 내드리고 두산 피어셀 잘 가네요. 황금거인님. 예? 가자 안진카 쌈바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머리가 아파요. 부채도사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두산 피어셀 수익 점심값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두산 피어셀 더 못 먹어서리 응응응응응. 가장 최근까지. 자 단순 논리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두산 피어셀의 펀드멘탈이 지금의 주가의 흐름을 타당성 있는 주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추이는 아닙니다. 물론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지만 말 그대로 일부인 거고 M&A 이슈 있지 않냐? M&A 이슈가 있으면은 어떤 바보가 얘를 비싸게 주고 사겠어요? 어떤 바보가 얘를 비싸게 주고 사요? 아 그거 말고도 뭐 수소차 관련해서 그거는 심리적인 면이고 지금 현재 실적 컨센서스로 놓고 볼 때는 다소 좀 과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세 매매 내지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5일선의 추세 매매 혹은 또 어제도 질문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얘를 5일선 매매하기에는 저 고점에서부터 너무 멀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기에는 뭐 추세 매매로 지금 뭐 질문 주신 분처럼 자랑하시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윤정도가 팔라고는데 팔 거야? 안 파실 것 같은데? 세상 돈이 다 지금 우리 쩡님 돈 같고, 그죠? 세상 돈이 다 우리 쩡님 돈 같고, 그냥 난 주식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인 것 같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 보세요. 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시나? 목표 주가 설정 안 돼요. 기술적으로는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기술적으로는 돌파 갭에 대한 또 급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그러니까 갭이 메꿔지지 않는 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윤정도 조금 전에 방송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 장악형일 때부터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몇천 원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지고 간다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에서 그냥 우연찮게 편입했는데 뭐 400% 올라왔다? 왜 오는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윤정도가 팔을 한다고 팔아요? 안 팔아.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이분께서 저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10원짜리 하나 안 남고 상장 폐지됐어요. 뭐냐면 신라젠 제가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신라젠에서 수익 낸 거 뻥이 아니라 실질 보여드리면 뭐 놀랄 거 아니야. 왁 하면서 요게 아니다. 요 자료가 아니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라젠을 뭐 600%씩 그것도 금액이나 작고 수억 원을 들어가서 6억 막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이 계셨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10,000원 깨질 때까지 못 팔았어요. 오히려 더 샀어. 더 박살났어.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그런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갭에 대한 교육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당겨서 빨리빨리 당겨서 자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윤정두가 얼마에서부터 신라전 편입을 했는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분 계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25% 수익이라고 나오죠. 예? 6억 6,200만 원 평가손익이에요. 예? 병원 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저거를 수익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밀려 떨어질 때 더 사버려요. 15만 원 찍고 밀려 떨어지는데 갈등하다가 더 사버려요. 그랬더니 13만 원까지 오네. 커봐, 내 말이 맞지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밀려 떨어지면 더 사버려요. 결국은 만 원대까지 건물 몇 개 날렸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명확하게 보세요. 7만 원도 있고 매수 가격이 8만 원도 있고 7만 2천 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얼마도 있어요? 2만 7천 원도 있어요. 목표 가격이. 예? 농담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고 안 터지면 나오는 거야. 결국은 이 수익을 어떻게 잡아냈냐면 문자 무지하게 많죠. 수익 5에서 10%. 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맨 마지막 자락에서의 또 매매 사인 드린 거예요. 수익이면 이렇게 합니다. 분할 매수 어떻게 합니다. 접근 범위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1에서 3%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5에서 10%로 드리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우리는 거래대금 죽고 나면 안 들어간다니까. 여기 보세요. 토끼님, V스마 토끼님, 또 OK 갑시다님 처음 가입하자마자 단타 쳤는데 와 35%입니다. 하루 만에. 편입하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찍죠. 10만 원에 들어가서 그냥 그날 상한가 그 다음날 15만 원 찍고 꼬리 달고 그게 고점. 끝. 누적 수익 뭐 어마어마하죠. 호개호랑이님, JBJ55님, 예? 23%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막 저수익이 다 난 거예요. 그 전에부터 해서 뭐 누적 수익 어마어마하고. 보이시죠? 뭐 6만 원, 5만 원, 7만 원. 윤정도는 뻥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5만 5천 원. 거짓말이 없어요. 다 그때그때 자료들. 이게 얼마에 18,000원. 이게 정확히 이날이 금요일날 강연회 할 때예요. 강연회 끝나고 나서 자 갭상승의 거래대금 5MA, 20MA 터지면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가 상승, 추가 폭등. 24,000원 수준에서부터 27,000원까지. 결국은 빠져나와야 되는데도 이렇게 캔들도 잡아드리고 거래량도 잡아드리고 샛배량도 잡아드리고 이게 22,000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악형 뜨고 장악항인형 뜨고 망치형 뜨고 근데 이거를 결국 놓치시는 분들의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라전 볼까요? 세상 돈이 다 여러분들 것 같죠? 윤정두가 33년 주식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33년 주식하면서 22년을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22년을. 결국 말 안 들어요. 어떤 걸 말 안 듣냐면 IT 거품 났을 때도 세상 돈이 다 그분들 돈인 것 같은 거야. 장미대 이런 사이버텍 이런 회사 같지도 않은 거 어떻게 그냥 조금 샀는데 그게 수십 배 수익이 나. 누구처럼 새로운 기술 누구의 박중훈 씨처럼 1억 빌려주고 수십억 수익 나가지고 그냥 영화계에서 완전 대장놀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 많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박중훈 씨처럼.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슈 끝나면 죽는 거예요. 고점 못 넘겨요. 근데 두산 피어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엊그저께도 들어갔는데 왜. 다만 나 10,000원에서부터 이거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목소리 흉내내는 애 있잖아요. 여러분 대박 나셨죠. 뭐 이 말 같지도 않은 애. 신라전 20배 막았죠. 지 건물 몇 개 사지 왜. 요 기준에서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살아있고 추세 살아있습니다. 근데 얘를 막연히 그렇게 갖고 하시는 거는 반댈세. 그래서 5일선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거래량을 보고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시든 이걸 막연하게 얘 대박 날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다 들어? 안 들어요. 윤정두가 이거 매도하세요. 당장 매도하세요. 욕하고 나가시지. 이 녀석 야 인마 나는 400% 낸 사람이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윤정두는 7681% 냈다 10주 만에. 그렇잖아요. 상장 다시 보여드려? 상장 보여드릴게. 7681% 10주 만에. 참나. 이게 뭔지 알아요?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송에 나오는 비전문가, 비제도권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거래소 2005년도에 이미 윤정두는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래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들으세요. 두산 피어셀 좋습니다만 차익 실현 기준을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5일선이 됐든 거래량 없을 때 또 윗골이 달릴 때 음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하시고 거래 터지면 다시 들어가십시오. 전망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우리 정 의원님들은 또 들여다볼 텐데, 그러니까 누구는 사실상 수익을 내고 누구는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오늘 뭐 수급도 조금 꼬여 있더라고요. 근데 거래 대금이 3거래일째 실려 있고, 여기서 이제 수급이 계속 꼬이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내일 거래량 거래 대금이 안 터지면, 안 터져주면 그러면 일단 정리입니다. 일단 다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하시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 오늘 고점을 또 넘겨주느냐, 그 추세 범위 놓고 보셔야죠. 그럼 거래량 거래 대금은 얼마를 놓고 봐야 되느냐, 최소 범위를. 그러면 요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2,500억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최소 70%는 터져야 된다는 거죠. 1,400억, 1,700억, 1,700억이니까 1,5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됩니다. 최소 1,500만 주 이상. 그래야 변동성이 위로 최소 10에서 15%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차익 실현 내지는 뭐 빠져나오는 기준. 그다음에 파미셀 아까 말씀드렸고, 네이버 30%. 네이버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 27만 원에서 30만 원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범위를 잡아드렸고요. 요 캔들의 변동성, 꼬리를 빼고 그때는 목표주가 설정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꼬리까지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윤정두가 팔더라도. 왜? 시가총액 뭐 극대형주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흐름에서 수급 논리. 근데 손바뀜 수급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 보는 이유가 개인에게 물량이 좀 많이 떠넘겨지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더라도 개인에게 넘겨지더라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엔소프트, 엔소프트. 개인에게 수급 넘겨주면서 이때, 그죠? 수급 넘겨주면서도 추가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무조건 수급 논리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라도 수급은 긍정적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네이버는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냥 관망을 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고. 목표 주가는 이렇게 설정을 이미 다 방송에서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기준에 30만 원, 27만 원, 30만 원은 여기서의 그 변동 기준의 기준이고, 7월에 또 갭이 또 나왔죠. 그 상태에서 월별 나올 수 있는 이제 캔들 크기, 그 범위를 또 잡아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뭐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끝자락을 어디까지인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잘 지켜졌던 부분이 주봉상 5MA, 주봉상 5MA이기 때문에 주봉상 5MA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셨다가 되돌리면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고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겠다 하면은 뭐 얘도 좋은 종목이면 불명합니다만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준점만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미셀 내일 상한가 할까요? 아니죠. 거래량 나오는 거 확인해야죠. 아모레퍼시픽 더 오를까요? 하셨는데 얘도 이제 가격 반발력이죠. 시가총액이 이제 그래도 10조가 넘는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떨어져 있죠? 우리가 24조까지 들여다봤었는데 10조도 안 되네. 9조 4천억이네. 어찌됐건 가격 반발력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보시면은 수급 논리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2015년도에 들어올렸던 거는 연기금만 때려졌어요. K탑 30의 기준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내리, 뭐 사드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얘가 중국하고 뭔 그렇게 영향이 커요. 그렇게 따지면 롯데그룹은, 현대차는, 삼성그룹은 중국에 안 들어가 있어. 사드 때문에 박살나 있어야 되겠네. 주가 초전 박살나 있어야 되겠네. 무슨 뭐 실적이 너무 실적 대비 거품이 껴 있었으니까 화장품주들. 왜? 거품이 껴 있었던 이유를 알려드렸죠. K탑 30 관련된 또 연기금 관련된
결론적으로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임이 나올 때 정도를 들여다보는 거지. 지금 뭐 원래 업종이 다 그래 묵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2015년도에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주 PER이 높게 설정되고 당연히 그런 걸로 인식이 된 거지. 무슨 소리예요? 비정상입니다 이거. 아직도 뭐 사실상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세 강화 부분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수급 개선폭 이후에 다시 들여다보세요. 극대형주기 때문에 특히 더. 시젠 18만 1,000원에 35%입니다. 유유유. 그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지. 35%를 18만 1,000원에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결국은 상한가 한번 수익 내보시겠다 그런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쪽 기준에 이제 내일 10일선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에서 또 좀 밀려버렸어요. 내일 10일선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 범위 또 5일선 그리고 단기 추세선 범위 10일선까지 놓고 보기에도 좀 벅차요. 버거워요 사실. 지금 심각하게 저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차익 실현을 할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 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공식적으로 잡은 물량들이 한 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의 기준 잡은 물량도 뭐 차익 실현 감안했을 때 크게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오셔서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나머지 주력주에서 원체 현재 기준은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단을 좀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사실 들여다보니 수급이 그렇게 버거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투자 주의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뭐 그거는 뭐 시장 조치인 거고 수급이 버겁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좀 확대돼 있었고 시간에서 1% 조정받은 건 뭐 심리적인 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적 부분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수준이에요. 아까 이제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도 없고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대주주 지분 33%면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에 원체 진단 키트 대처를 초기에 잘 해놔가지고 뭐 영업이익 4,200억이면 거의 뭐 셀트리온에 육박하는. 그 셀트리온처럼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 44조 뭐 48조 이런 식으로 10배 올라라가 아니라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그 실적이 여타 제약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는 그나마도 가장 현실성 있는 실적을 윤정두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 실적 전망의 기준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일단은 그 실적 처리라서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의약품 비중의 30% 비중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가 있고 얘가 15% 있기 때문에 5%뿐이 여유가 없습니다만 추가 편입 여부를 내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차익 실현한 20% 들어가는 거라서 또 뭐 시원하게 수익 제대로 한번 냈기 때문에 지금의 범위에서는 괜히 잘못 미련을 가지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일 정리를 할지 추가 편입을 할지 정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정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질문 주신 분도 뭐 내일 공개적인 만약에 사인이 나오면 참조하시고 만약에 사인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말씀드린 그 범위를 새벽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져갔죠. 추가 편입도 일부 했고 전파기지국 이런 종목은 10%인데 10%를 들어갈 종목이 아니죠. 이런 거는 시가총액 2,900억짜리 막 10%씩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적입니다. 뭐가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와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그럼 뭐 안 들어가는 거지.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는 날만 변동성이 나왔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냥 냅두면 가겠다. 냅두면 그냥 누가 한번 푹 건드려 줄 것 같다. 내 소중한 자산인데 저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 먹게. 이런 종목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언제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터지는 날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정리 이후에 변동성 터지면 들어가고요. 드림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거래량 보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랜드도 변동성을 아니 이거 막말로 나 대박 한번 내보고 싶어.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SK바이오팜 그 상장 이후에 재료 노출 인식과 함께 쭉쭉쭉 밀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막말로 실적이 되냐 이거지. 들어가려면 컨센서스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예? 분석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려면은 거래량 터지는 날, 거래대금 터지는 날 변동성 보고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지금 여태 설명드리잖아요. 다른 종목도. 아까 보신 시젠하고는 차이가 있죠. 물론 뭐 시가총액 차이도 있지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이슈 불거져서 그냥 좀 움직였을 뿐이지.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때? 눈으로 그냥 딱 보는 것만 해도 예?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때? 거래량 거래대금 있는 날만 변동이 커졌었던 거지. 거래량 거래대금 없는데 어떻게 돼? 일단 무조건 정리지. 무조건 정리하셨다가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복수를 하시든. 근데 거래량 터질 날이 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소마전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도박장이에요? 소마전? 응? 우리 도박장이냐고.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막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거래대금 터지고 음봉이야. 음봉인데 왜 들어가? 오늘?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 모르시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두가 그러면 주식 잘하니까 라이브 방송 비싸더라도 가입하셔서 여기서 손실 나시느니 교육받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 나시는 게 낫죠.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내일 뭐 얘가 뭐 주가를 띄울지 안 띄울지 뭐 전화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회사는 어떤가요? 회사 지금 공모가가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 대비해서 2만 원이네. 공모가 대비 많이 올라와 있네. 차익 실현 요건은 분명히 터질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공모가 대비 더블 나 있으면은 뭐 지금 고평가 상태라고 인식을 해도 될 거고. 정리입니다. 정리하셨다가 그 다음 범위를 좀 보시고. 텔콘 마찬가지. 텔콘. 텔콘 교육용으로 몇 번 보여드렸죠. 대주지분 16%예요. 대주지분이 별로 없잖아요. 회사가 멀쩡하고 긍정적이면 왜 대주주가 안 사겠어요. 전환물량 무지하게 팔아먹었는데. 전환물량 작년에 201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죠. 1,000만 주 정도를 2,000원짜리부터 4,000원짜리 물량을 1,000만 주 정도를 전부 10,000원대 뭐 그 가격대에서 그 물량 다 쏟아져갖고 개인들이 다 받아갖고 다 매물인데 결론은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적도 없잖아요. 개뿔 정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다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신라젠 안 보여드려요. 어떤 종목이든 특히 2011년 이후의 흐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안 보는 거예요. 끝. 유라테크 마찬가지예요. 유라테크. 어떤 종목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그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해석할 수조차 없는 종목입니다. 유라테크를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 탁 나왔다가 꺾이는데 거래 대금 자체도 없어. 평상시에 거래 786억 이런 걸 회사라고 매매를 이걸 누가 사라는 거야? 어떤 친구가 이걸 사라는 거야? 그거는 진짜 이건 무책임한 양반이지. 이걸 왜 사라 그러지? 거래량 없을 때 이거 뭐 얼마야 거래대금이. 그럼 만약에 샀어. 거래대금 터져서 샀어요? 그럼 팔라고 그래야죠. 윗꼬리 달리고 음봉인데 거기다 786억짜리를 매매 사인을 줘? 에이 진짜 못 담아온 거지. 이거는 정리입니다. 정리. 카페24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의 흐름에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 변동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앞전의 흐름에서. 저것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거래량 빵 터지면서 눈으로 보면 보이시잖아.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빵 보니까 거래량 터지고 캔들 크기가 커졌어. 와 저거 나도 저런 수익 좀 내보고 싶은데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죠. 그럼 빠져나왔다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시면 된다니까. 아 근데 내가 직장 다니고 뭐 좀 하니까. 그럼 얘보다 더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에서 중기 장기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아 난 추세 매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추세 매매를 하는 것도 지금 범위가 아니라 지금 범위가 아니라 거래가 수반돼서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 수반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우상향의 기준이 눈으로 봐도 보일 때 물론 지금도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언제 어느 때 거래가 어떻게 터질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좋지 않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카페24를 자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거래대금 나온 때 기준 잡아서. 근데 무엇보다 이런 종목이 움직이려면 시가총액 5,3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이라도 사주든가 아니면 펀더멘탈이라도 저평가 인식이 잡혀서 뭐 움직이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이 잡히든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정리. 네이버 카카오 익절할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이버 말씀드렸고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주봉상에 네이버에 뭐 OMA, 20MA 기준을 설정을 해드는 거고
카카오도 뭐 주봉 기준에서 보시든 너무 멀죠. 그런데 주봉까지 보시면 10%라. 이게 뭐라고 참 이런 경우는 과도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 범위에서는 스스로 기준점을 잡으세요. 11선을 잡든 이건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그죠? 11선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5일선이 이탈됐네. 일단 차익 실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점만 어느 이평선을 설정할지만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한진칼 주신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오스마트 시가총액이 1253억짜리 얘도 거래량 터지지 않으면 안 들어가죠. 거래량이 터지는 날 들어갔는데 그 거래량이 터져도 얘는 600억 분이 안 돼. 그럼 1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는 날 계상초부터 시세가 나오는 날 그런 때 이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 추세 매매해서 수익 나고 있는데 그건 개별 매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 매매만. 그렇게 해서 나 수익 나고 있는데 그럼 개별 매매해서 수익 내시고 추세 매매 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을 금융당국이 코멘트 해주지 말란 얘기예요. 1대 다수더라도. 왜? 장난치시는 것뿐이 안 되지.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가 아니고 0613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누군가가 뭐 추천을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아주 못돼 먹은 거지. 1200만 주 터지면 좋아. 여기서 600억 터진 건 좋아. 그 다음 봄에 거래량 거래대금 주고 있으면 빠져나왔다가 재접근을 하든가 해야죠. 환급성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접속 인원이 카카오 TV 쪽하고 우리 라이브 방송 쪽하고 해서 거의 200분 가까이 되세요. 200분이 1000만 원씩 들어가 버리면 20억입니다. 20억 이거 들어가 버리면 상한까지 부. 응? 오늘 거래대금이 26억인데 일방향성으로 20억 들어가면 적금 물량 아니에요.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 정리하세요. 거래대금 거래량 없는 거는 정리하시고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갑니다. 거래량 터질 때. 거래량 터질 때. 부강약품도 오늘 이제 조금 세게 밀린 것 같아요. 어제 매매사인들이 어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차익 실현 정리 못하신 분들은 뭐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고 정리하시죠라고 했는데 오늘 훅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 이평선 뭐 21선도 있고 이렇게 쭉 있긴 합니다만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이 둔화되면은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딱 냉철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뭐 한 번 또 빵 쳐주겠지. 그렇게 막연히 가시는 것보다는 1700만 주 기준점에 70%면 얼마에 7일은 7, 77에 49, 그럼 5, 1200만 주 정도는 최소 실려야 됩니다. 최소. 그게 안 실리면 변동성 10%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몇 퍼센트 찔끔하다가 깨지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음봉 깨지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꼬리 달리고 밀리든가. 그래서 정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33 한번 갑시다. 333 출석 체크 333 내일 상한가 잡아야지. 예? 윤정두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PD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상한가야? 뻥 아니에요? 에이 채팅방에 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뻥쳐 이 사람아? 그래놓고 물어보더라. 어떻게 잡아요? 뭐 어떻게 잡아? 새벽 내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새벽 내내 종목 검색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추가적으로 종목 계장초 상황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심사숙고해서 올려드리는데 거기다가 매매 사인도 안 주고 뭐 땅파수 장사하나? 아무리 윤정두가 머슴이어도 세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분이라도 먼저 좋은 자리에서 1%라도 낮게 편입하시고 1%라도 높게 차익 실현하시면 그러면 그게 다 회원가입비 빠져나온다고요. 방 안에 107분씩 막 104분씩 계시는데 또 문자반에도 막 70분씩 계시는데 또 우리 마스터님 같으신 경우에 5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계시겠어요? 수익이 나니까 계시지. 손실 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 손실 나는데 계시겠어요? 김강철 선생님께서 어제 가입하시고 이제 오늘 문자가 그래도 몇 개 나갔는데 오늘 문자 해봐야 뭐 시젠 2번 나가고 삼성전기 2번 나가고 한진칼 1번 나가고 서울반도체 1번 나가고 시젠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버겁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울반도체는 이렇게 원래 기존에 14,000원 미만 뭐 이런 자락에서 5%가 있었는데 비중을 늘리지는 않고 5% 범위 내에서 오늘 뭐 들어가실 수 있다. 근데 수급이 원체
잘 긍정적으로 마감돼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유럽 쪽도 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 추이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내일 뵐게요. 예.